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설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근데요, 우리가 이 설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설날과 세뱃돈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구정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익숙한 단어예요. 사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에 새겨진 좀 아픈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이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는 이 설날이라는 이름이요. 사실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수난의 세월을 거쳐서 우리 전통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설이라는 이름, 이 자체에 담긴 의미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설날이라는 말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이게 딱 이거다 하고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가설들을 내놓고 있어요. 와, 이 가설들 좀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이게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그 복잡묘한 감정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의 살에서 왔다. 새로운 해가 아직은 낯설다는 의미다. 또 새롭게 선 날, 즉 시작하는 날이다. 심지어는 한 해가 가는 게 아쉬워서 설다에서 왔다는 의견까지. 야, 설이라는 이 한 글자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 소중한 명절이 어떻게 이름을 잃고 또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신정 그리고 구정 이 단어들이요, 그냥 단순히 새로운 설, 옛날 설 이런 중립적인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의도를 가진 일종의 문화 말살 정책의 일부였던 거죠. 양력설은 신정이라고 부르면서 뭔가 세련되고 근대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우리 전통 음력설은 구정이다, 이건 낡고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깎아내렸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수십 년간의 설움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1896년에 태양력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설은 위축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는 아주 혹독한 시절을 보내야 했죠. 해방이 됐는데도 상황은 바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설을 되찾지 않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왔고, 마침내 1985년에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짜리 공휴일이 됐다가 드디어 1989년에 설날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억압이 그냥 서류상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구 좀 보세요. 새 옷을 입고 놀러 나온 아이들의 옷에 먹물을 뿌리는 일도 허다했다.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 한창 신나게 놀아야 할 아이들한테까지 가족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할 명절이 이렇게 짓밟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설날의 아픈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설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 바로 세뱃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꽤나 현대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는요, 어른들이 세배한 아이들한테 세찬이라고 해서 떡이나 과일 같은 음식을 나눠주면서 복을 빌어줬어요. 지금처럼 돈을 주는 세뱃돈 문화는 20세기에 들어와서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부터 일반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급격한 근대화, 또 경제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세뱃돈 액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쭉 따라가 보면요. 와, 이게 꼭 우리나라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960년대입니다. 이때 세뱃돈은 보통 10원. 네, 10원이었어요. 지금으로선 상상이 잘 안 가지만 당시 10원이면 아이들이 군것질을 실컷 하고도 남는, 정말 1년 내내 설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500원짜리 지폐가 동전으로 바뀌면서 세뱃돈 시장에 말하자면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봉투에 동전을 넣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세뱃돈의 최소 단위가 1,000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9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5만원권이 등장합니다. 이 고액권이 나오면서 세뱃돈의 스케일이 또 한 번 확 커졌죠. 어른들 입장에서는 더 넉넉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생긴 셈이고요. 자, 이렇게 변해온 세뱃돈 문화는요,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또 한 번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설날 아침 풍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새 돈으로 바꾸려고 은행 앞에 길래 줄을 서는 게 연례 행사였는데 이젠 그 모습이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를 스마트폰 모바일 뱅킹 앱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그냥 기술이 발전해서 편해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변했다는 걸 보여주죠. 현금을 잘 안 쓰는 사회가 됐고 1인 가구가 늘었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 소통이 너무나 일상화됐잖아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세뱃돈 문화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길고 긴 역사를 지나온 설날. 2026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떡과 과일이었고 그 다음엔 종이돈,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로 형태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설날을 지켜온 그 본질,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 답은 바로 정일 겁니다. 형태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 따뜻한 마음, 바로 이 정이야말로 그 수많은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설날이라는 명절을 굳건히 지켜온 진짜 힘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정성스럽게 빚은 떡이든 빳빳한 새 돈이든 아니면 귀여운 이모티콘이랑 같이 보낸 모바일 송금이든 중요한 건 그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축복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으로 전해지느냐, 바로 그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설날의 깊은 역사,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은 어떤 설날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 따뜻한 정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싶으신가요?